안녕하십니까. 부조아재 인사드리겠습니다. 금일 영상에서는 이번에 원래 7월 15일 날 예정돼 있었습니다. 왕숙 1, 2지구에 사전청약이 예정돼 있었는데 정부에서 연기를 했죠. 8월달로. 8월달 연기해서 한 20일 정도 연기가 될 거, 8월 초 그 정도에 청약이 될 것 같은데 뭐 미리 공부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공공청약이죠. 이번에 발표되는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민영청약 같은 경우 진짜 미지구는 뭐 유물이 나오고 이러면서 연기가 됐습니다. 무기한.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공사전청약이 예정이 돼 있는데 공공사전청약의 뭐 자격 기준이나 뭐 가점 기준 여러 가지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는 영상 만들었으니까 이 영상 보시고 공공사전청약 준비하시는 분들 도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들어가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일 중요한 게 당해 요건하고 무주택이죠. 청약, 공공청약 같은 경우는 당해 그리고 무주택 이 두 가지가 좀 우선 충족이 돼야지 좀 유리합니다. 일단 제일 먼저 유리한 조건을 따졌을 때는 당해하고 무주택 이 기준을 무조건 충족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기본으로 알고 말씀을 드릴게요. 거주 요건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은 우선 공급 비율이라고 하죠. 당해 요건 이게 쉽게 말해 당해 요건인데 남양주 거주하는 분들은 30% 우선, 그 다음에 경기도 20%, 그 다음에 수도권 50%에서 3, 2, 5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위에서 탈락되는 분들이 밑으로 쭉 내려가죠. 그러니까 훨씬 더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겁니다. 남양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을 잘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 거주 요건을 보면은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자입니다. 남양주시에서 1년 이상 거주자 그리고 사전청약 같은 경우는 이 요건을 공고일 현재 남양주시에 거주하며 본청약 공고일, 그러니까 본청약 아직 멀었습니다. 왕숙 1, 2지구 같은 경우 한 3, 4년 더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현재 남양주시 거주하시는 분이면은 이 당해 요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리고 경기도권의 20%, 이거는 공고일 현재 6개월 이상 경기도권에 거주하시는 분이나 아니면 뭐 나중에 6개월 이상 거주 예정이신 분이니까 큰 의미는 없죠. 그리고 뭐 기타 지역 수도권 같은 경우는 서울, 경기, 인천 여기서 뭐 앞으로 거주하거나 지금 현재 거주 중이신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거니까 뭐 제일 중요한 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이게. 남양주시에 현재 거주하시는 분.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그러니까 무조건 남양주시 왕숙을 노리시는 분들은 남양주시로 이사를 오셔갖고 그 청약을 넣으시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또 자격 기준이 있죠. 공공특별 같은 경우도 자격 기준이 좀 약간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재산 기준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보면은 2억 1,550만 원이 기준입니다. 2억 1,550만 원. 그리고 추첨제 같은 경우 소득은 160% 이상일 때 3억 3천만 원까지 재산 요건을 좀 적용한다는 거, 이 부분 좀 감안하시고 차량 기준은 3,557만 원입니다. 매년 10%의 감가에 상각이 되고 근데 보조금 제외가 됩니다. 애초에 내가 받았던 보조금들 있죠. 뭐 전기차면 전기차 해서 보조금 제외가 되고 차량이 2대가 있다고 하면은 높은 차량의 가액으로 산정한다는 것. 그리고 소득 기준 같은 경우는 세대원 전원 중에 19세 이상 전원이 소득이 합산이 됩니다. 그래서 노부모나 다자녀 같은 경우는 120%까지 해당이 되고 그 외 100%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3인 가구 같은 경우는 6,208만 원입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는 천재기 기준에서 7,200만 원. 그렇게 좀 해당이 되니까 이 부분을 좀 참조하셔서 내가 뭐 3인 가족인지 4인 가족인지 이 부분을 좀 감안하시면 될 것 같죠. 그리고 우선 공급, 소득 기준으로 했을 때 우선 공급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70%, 자녀는 30% 이렇게 되는데 우선 공급 같은 경우는 100% 이하입니다. 100% 이하.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3인이면 6,200만 원, 4인이면 7,200만 원 이하이신 분들한테 우선 공급을 해드린다는 거죠. 그리고 자녀 공급 같은 경우는 120% 이렇게 되고 생애 최초나 신혼부부도 여기까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같은 경우는 달라지죠. 맞벌이 같은 경우는 130%, 그리고 자녀 공급은 140%까지 인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좀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일 블록 내 신청자 본인이 특별 공급과 일반 공급 중복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게 내가 혼자서 일반도 넣고 특별도 넣는데 그중 당첨이 됐다. 그러면은 일반 공급은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가 됩니다. 특별 공급이 우선된다는 거죠. 특별 공급은 먼저 사용하게 되는 거니까 나중에 똑같은 특별 공급은 하기가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의 다른 구성원이 일반 공급에 중복 청약해서 당첨되면은 모두 다 부적격 처리된다는 거. 이 부분을 잘 좀 생각하셔야겠죠. 그 다음은 공급 분양 중에서 자격 기준이 좀 있습니다. 자격 기준 같은 경우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거에 대해서 좀 유형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유형별 재당첨 기간을 좀 말씀드리면은 투기 과열지구나 정비조합이나 뭐 토지 임대부 같은 경우 5년입니다. 5년. 뭐 재건축 재개발이겠죠. 투기 과열지구에. 투기 과열지구 일반 청약 같은 경우는 10년 동안 당첨 재당첨이 제한이 되고 투기 과열지구 외지역 남양주시에 해당이 되겠죠. 7년 동안 재당첨에서 제외되니까 그 부분을 좀 잘 아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매 제한하고 거주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근데 전매 제한 같은 경우는 분양가에 따라 달라지죠. 인근 지역에 100%이면은 5년, 뭐 3년,
그리고 인근 지역에 80에서 100%면은 8년, 6년 이렇게 적용이 되고, 그다음에 인근 지역이 80% 미만이면은 10년, 8년 적용되는데 아마 왕수적으로 이쪽에 좀 해당이 될 것 같아요. 이쪽에. 그리고 거주 의무 같은 경우 의무 거주 기간이 있죠. 청약 당첨되면은 거주 의무 같은 건 3년, 5년, 그다음에 똑같이 3년, 5년 적용되는데 이 부분이 변경이 됐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당첨되고 나서 이제 준공이 떨어지죠. 준공이 검사가 이제 되고 그다음에 입주 시기가 오면은 그 안에 90일 안에 내가 입주를 해야 됩니다. 무조건. 그래서 그 안에 90일 안에 입주를 해서 그다음에 거주 의무를 채우셔야 되죠. 그러니까 내가 전세를 먼저 돌리고 이런 걸 하지 못했어요. 그 전까지는. 근데 이번에 6.21 대책이라고 그러죠. 정부에서 발표된 대책에 보면은 거주 의무를 채우는 기간을 내가 입주 가능 시점부터 따지는 게 아니라 매도 시점부터 따지겠네. 매매 가능한 매매 시점부터. 그러니까 매매를 내가 계획했다 그러면은 그 전에 3년이나 5년 정도 거주권을 채우게 되면은 의무 거주 기간을 채우게 되는 거죠. 좀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돈이 만약에 좀 부족하다 그러면은 청약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았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전세를 먼저 놓고 나중에 들어가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유형별 청약의 자격 기준이 좀 있죠. 유형별 청약 자격 기준인데 생애 최초 같은 경우 먼저 말씀드리면은 전체 물량 중 25%입니다. 그리고 생애 최초는 현재 근로자이거나 자영업자, 과거 1년 내 소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5년 이상 소득세 납부하신 분 이렇게 좀 해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소득이 있었던가 현재 일을 하고 있던지 이런 분이 해당이 됩니다.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청약통장 같은 경우는 24개월 경과 24개월 이상 납부하시면 되고 세대주 요건이 적용이 되고 자산 요건도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혼인 중이거나 자녀가 있는 분 이렇게 좀 돼 있죠. 그래서 미혼도 이제는 바뀌었습니다. 이제 가능한 걸로 추첨제로 배정된 30%의 물량은 60제곱미터 이하고 이 경우에는 미혼인 경우에도 가능하죠.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첨제로 이 부분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물량은 다 60제곱미터 이하가 해당이 되죠. 소득 요건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30% 우선 공급이 50% 되고 소득 중에죠. 전체 소득 중에. 그리고 160%에는 일반 공급 20%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추첨제 같은 경우는 30%는 미적용되고 세대원 전부 무주택이고 선납금 600만 원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24개월 넣었는데 240만 원 낸다. 그러면 600만 원 채우셔야 되고 그러니까 무조건 금액이 안 되면은 먼저 넣으셔도 된다는 거죠. 선납금을. 그래서 600만 원만 채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신혼부부 특권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 중에 30%죠. 30%고 통장 납입 횟수는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하시면 되고 세대 조건은 세대 원이면 됩니다. 세대 원이면 되고 자산 요건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죠. 그리고 자녀 같은 경우는 적용이 되는데 30% 추첨제 같은 경우는 무자녀도 가능하다. 이게 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적용되고 추첨제 같은 경우는 미적용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는 구분 적용되는 게 혼인기간 7년 이내에만 해당됩니다.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이 부분 아셔야 되고 기간 추천 같은 경우는 따로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뭐 워낙에 유형별로 좀 종류별로 많기 때문에 따로 말씀 안 드리고 다자녀 특별공고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의 10%입니다. 그리고 6개월 경과 6회 이상 납입이고 세대원이면 가능하죠. 그리고 자산 요건도 적용되고 자녀 적용되고 그 다음에 소득 요건 적용됩니다. 당연히 적용되겠죠. 뭐 자녀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 있으신 분들이 이 다자녀 특별공급에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미성년 자녀 3명 이상 그리고 노부모 같은 경우는 전체 물량 중에 5%입니다. 좀 많이 적죠. 24개월 경과 24 이상 납입하시면 되고 소득 요건이나 자산 요건은 적용이 되고 자녀 같은 경우는 적용이 안 됩니다. 그리고 세대 요건도 적용이 되죠. 그래서 만 65세 이상 직계 존속, 그러니까 뭐 어머니나 뭐 아버님을 3년 이상 부양했을 경우 이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고 3년 이상 부양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주민등록 등본안에 등재돼서 3년 이상 모셨어야지 이 부분에 해당이 되고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고 전체 물량 중에 15%입니다. 그래서 24개월 경과 24 이상 납입하셔야 되고 세대 요건 적용이 되는데 이순위 같은 건 미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자산 요건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25평까지는 적용이 안 되고 자녀도 미적용 그리고 소득 요건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이하 적용되고 그 다음에 100% 120% 이렇게 적용이 된다. 이게 보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린 3년 이상 무주택 기간이 필요하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 유형별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부분을 잘 참조하셔서 어디에 해당되는지 꼼꼼히 살피셔갖고 나중에 낭패 보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공공분양도 가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간만 있는 게 아니라 공공분양의 가점 기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공공분양의 가점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자녀 같은 경우는 동점자 처리 같은 경우는 미성년 자녀 수 그리고 신청자의 연령이 많은 분 이렇게 됩니다. 동점자 같은 경우가 가점이 똑같다는 말이죠. 가점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가점 같은 경우는 일단 미성년 자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명이
40점, 4명이 35점, 3명이 30점입니다. 그러니까 5명 같은 경우가 좀 많이 드물죠. 근데 5명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은 40점이 만점. 그리고 영유아 자녀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린 자녀수. 6세 미만입니다. 6세 미만. 6세 미만 같은 경우 태아 포함이죠. 아까 말씀드린 미성년 자녀수도 태아가 포함됩니다. 그래서 태아가 포함됐을 때는 영유아 자녀수에 포함이 되죠. 그럴 경우에 1명 이상 있으면 5점, 2명이 10점, 3명에서 15점 이렇게 가점이 적용되고 세대 구성 같은 경우가 있죠. 3세대 이상 5점. 그러니까 뭐 할머니, 아버지, 그 다음에 손자 뭐 이렇게 해서 뭐 3세대가 같이 살게 되면은 가점이 5점이 되고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또 5점이 되죠. 근데 한부모 가정 같은 경우는 5년 이상이 경과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직계존속이 같이 거주하는 이 3세대 같은 경우도 3년 이상 등재가 돼 있어야지 기본 조건에 충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무주택 기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20점, 5년 이상 10년 미만 15점, 1년 이상 5년 미만 10점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만점이 20점 이렇게 적용이 되고 주민등록에 등재되어 있는 직계 전속도 포함되고 배우자도 산정이 되니까 이 부분을 잘 좀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무주택 같은 경우가 제일 좀 나중에 당첨되고 나서 부적격 처리되는 게 제일 많은 유형이 무주택 같은 경우예요. 이렇게 꼼꼼히 좀 따져보지 않고 뭐 와이프분이 뭐 결혼 전에 갖고 있던 집이나 뭐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꼼꼼히 따져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당해지역 거주기간 이거는 근데 남양주시의 거주기간이 당해지역이 아니라 수도권 전체 기준입니다. 수도권 전체 기준으로 해서 10년 이상 15점 그리고 5년에서 10년은 10점 1년에서 5년은 5점 이렇게 적용되고 이 기간 중에는 어린 뭐 초등학생 뭐 이때부터 따지는 게 아니에요. 19세 이상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 기간으로 판단하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죠 대부분 만 19세니까 그 이후부터 적용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내가 뭐 초등학교 때 남양주 여기에 살았다 이건 안 되는데 어차피 수도권 전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웬만하면은 다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저축 기간 같은 경우는 10년 이상 5점이 적용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공급 신청자의 납입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 부분은 그러니까 신청자가 납입한 걸 기준으로 하지 뭐 우리 와이프나 뭐 어머니 이렇게 해서 기준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 중에서도 2008년 3월 청약 저축이나 2000년 3월 25일까지 했던 청약 부금 같은 경우는 상속이 가능하니까 혹시라도 부모님이 뭐 갖고 계시다가 사용 안 하셨던 거 사용 안 하신 청약 저축이나 청약 부금이 있으면은 상속 받아서 그걸로 해서 부모님의 납입 기간까지 내가 좀 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동일 지역 경쟁자 선정 시 당첨 기준 중에 생애 최초 같은 경우는 추첨제 그리고 노부모나 일반 공급 같은 경우는 다 아시다시피 청약통장 납입 금액입니다. 납입 금액. 근데 1회차에 10만 원까지밖에 인정을 안 해주죠. 그러니까 내가 뭐 한 번에 100만 원 넣고 1000만 원 넣고 이게 되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만 원씩 해서 1년에 120만 원만 해당이 됩니다. 근데 보통 당첨자를 보면은 당첨선이 뭐 기본적으로 한 1,500에서 2,000만 원 이상 나오죠. 그러니까 뭐 기본적으로 했을 때 한 15년 정도, 15년, 20년 뭐 이 정도 납입을 하신 분들이 당첨이 돼요. 지금 보면은 금액이. 그러니까 일반 공급 같은 경우도 당첨되기가 상당히 힘든 거죠. 젊으신 분들은 특히. 그러니 그 부분은 조금 좀 정부에서 추첨제 물량을 늘린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좀 나중에 좀 다시 어떻게 바뀌는지 잘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가구 소득을 일단 봅니다. 가구 소득 같은 경우 도시 월 평균 소득의 80% 이하 특히 맞벌이인 경우 100% 이하할 때는 1점이 됩니다. 1점. 그리고 미성년 자녀수 같은 경우는 3명 이상이 3점, 2명이 2점, 1명 1점 이렇게 적용이 되고 태아 포함입니다. 이것도 입양아도 포함되고 그 다음에 공고일 현재 미성년 자녀여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혼인기간 같은 경우는 3년 이하가 3점입니다. 근데 더 적으면 적을수록 더 유리한 거죠. 그래서 3년 초과 5년 여기까지 2점, 5년 초과와 7년 이하는 1점 이렇게 적용되고 자녀의 나이 같은 경우는 어리면 어릴수록 좋아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든지 소득도 그렇고 자녀의 나이도 그렇고 자녀의 숫자만 좀 많으면 더 좋은 거죠. 2세 이하 같은 경우는 3점, 2세 초과 4세 이하는 2점, 4세 초과 6세까지는 1점 이렇게 좀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당해지역 거주기간 같은 경우는 3년 3점, 1년에서 3년 2점, 1년 미만 1점 이 부분은 뭐 거의 다 대부분이 충족시키죠. 납입 기간하고 24회 이상 3점, 그 다음에 그 밑에는 2점, 1점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 두 부분은 크게 문제될 게 없어요. 다 대부분이 다 채우기 때문에. 제일 문제되는 게 미성년 자녀수나 그 다음에 가구 소득 그리고 뭐 혼인 기간 이 부분에서 좀 많이 갈리죠. 보통 보면은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한 10점, 11점 이 정도가 좀 많이 당첨이 되는 선 같아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혼인 기간 중에는 예비 신혼부부와 한부모 가정은 해당이 없다. 이게 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당해지역 거주 기간은 19세 이후 기간,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나서부터 산정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뭐 가점 기준하고 그다음 자격 기준, 그다음에 당해지역 기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이런 거죠. 이제 왕숙 1지구 사전청약 분양가 당첨선 뭐 예상이라 그래서 이번에 분양하는 왕숙 1지구가 B2, 근데 S11, S12 이렇게 좀 분양되게 돼 있었는데, 이 부분을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거든요. 뭐 이제 7월 15일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 부분이 연기됐기 때문에 다음 영상에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왕숙 2지구 중에 A6죠. 제가 봤을 때는 A6가 지금까지 분양한 중에서는 제일 좀 좋은 입지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A6 같은 경우가. 그래서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왕숙 1지구하고 왕숙 2지구, 특히 이 부분을 잘 좀 유심히 좀 보셔야 될 거예요. A6 같은 경우인데, A6 같은 경우인데 세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죠. 뭐 한 400가구 정도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좀 한번 노리시면, 가점 높으신 분들은 A6를 집중적으로 한번 노리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왕숙 1지구, 2지구 사전청약에 해당 단지에 대해서 설명드린 영상 만들 테니까 그때도 좀 많은 시청 좀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제가 준비한 내용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만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